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사업자 없는 큰손 임대업자 출구 전략 찾나, 이게 큰 제목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1년 새에 확 줄어드는 큰손 임대사업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임대사업자는 2018년 8월에 34만 1750개였는데 2019년 8월에는 42만 2385.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임대사업자가 전체 숫자는 확 늘어났죠. 이것은 그 정부가 계속 쥐어 팬 거죠. 그래서 두 채나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임대사업자로 엄청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근데 큰손 20가구 이상 보유한, 20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말 임대사업자고 부동산에 해박한 전문가고,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학원 강사, 또 우리 같은 공인중개사보다 더 훨씬 한 수 위라고. 이분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유튜브 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공짜로 알려주지도 않죠. 왜? 내 사업, 내 건데 이걸 왜 알려줘? 예. 이분들이 어쩌면 더 진정한 고수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봐보시면 2018년 8월에는 8,691개 사업자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7,718개로 이렇게 줄었네요. 무려 한 10% 가까이,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20가구 이상 보유자 11% 급감, 세혜택 줄고 대출 규제 부담, 세무조사 등 정부 압박의 영향, 강주, 경북 등 지방서 크게 줄어 경기 악화 리스크에 관리 나선다. 이게 소제목입니다. 임대주택의 20가구 이상 보유한 큰손 임대주택 사업자가 1년 새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출구 전략으로 도모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고요. 2018년 8월 8,691명에서 올해 7,718명으로 11.2%가 줄었고요. 큰손 임대사업자 감소는 지방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강주광역시 20가구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 414명에서 무려 53%가 줄어서 광주가 절반이 줄어버렸네요. 8월 14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북 35.3% 감소했고요. 전남 34% 감소했고요. 전북 27% 순입니다. 큰손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작년 8월 2251명보다 250명 줄어 가장 많은 감소인을 기록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이 줄었다 이거죠. 근데 비율로는 광주 광역시가 가장 많이 줄어버렸네요. 전문가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뭐 이제 준 이유가 가장 큰 게 세제 혜택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고 부정적인 신호를 쏟아내는 경기 상황 역시 악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계속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십 채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기가 꼬그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급감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고 있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발생되어 옮겨 붙었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많이 해버린 상태네요. 그리고 서울역 건너편에 쪽방촌 일대 재정비한다고 그러네요. 양동 재개발 계획 변경은 통과됐고 전면 철거 소규모 개발로 변경이네요.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 방식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통상 계속해서 그 서울에 있는 그런 못 사는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돼서 이렇게 철거됩니다. 철거돼서 서울에 사시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자꾸 경기도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구시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울산 집값이 131주 만에 하락을 멈췄다네요. 그리고 이제 2주째 반등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0.66 올랐습니다. 3년째 1만여 가구 공급이 부담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막 쏟아진 거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서, 그 다음에 차 조선 지역 경기가 회복 시에 문수로 아이파크 최고가 갱신할 듯 하고요. 본격 상승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이게 울산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2017년에 9,184가구, 2018년에 1만 159가구, 2019년에 1만 1,058가구, 그러니까 약 1만 채가 약 3년 가까이 쏟아졌는데,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20년 이게 아파트라고 한 게 빵 만들대기, 오늘 뭐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 돌려가지고 오늘 오후에 빵 수십만 개를 막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니까 항상 이게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이렇게 뭘로죠? 언밸런스하죠.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약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위기 좋으면 건설사들은 그냥 펌프질을 하고 광고 홍보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분양을 하죠. 그냥 분양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만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든 대부분 사람들이 계약금 벌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가요? 이렇게 가격이 좀 꼬부라지더라도 계약을 치고 잔금을 치고 입주하게 되어지죠.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불경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건설회사들이 아주 긴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2000세대 막 600세대 이렇게밖에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래프가 푹 공급 많이 됐다가 공급량이 푹 줄었다가 그럼 푹 줄면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아파트 공급이 막 이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서울 강북은 매수세가 이제 몰렸다고 그러네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가 주도하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거 계속되고, 그 다음 이게 분양가 상한제 말고도 허그가 계속 가격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로또 아파트들이 계속 양상되니 점수 높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 30대들은 이렇게 이제 구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이렇게 살려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양동지구 재개발 속도 낸다 그러네요. 40년 만에 소규모 개발을 허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LH 노후 임대상가 재건축 생활형 SOC 조성한다고 변창흠 사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개발해서 이제 노후화가 심한 도심 임대단지 상가에 도서관 문화센터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이제 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뭐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고요. 물건 접수도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기 핸드폰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로 물건 접수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속 중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지금은 거래가 잘 안 되죠. 급매물도 좀 많이 접수를 좀 받고 싶습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나 네이버로 또 뭐 SNS도 각종 SNS로 홍보해 드리고요. 여기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알람 설정이 되면 올림과 동시에 한 1, 2초 사이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짜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